네, 마지막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HRD 코리아 2022 대회 HRD 컨퍼런스 D트랙 진행을 맡은 진행스태 김정은입니다. D트랙은 코로나19 상황하에서도 HRD에 대한 소명과 적극적인 투자로 경영 과제 해결과 경영 성과를 창출한 현장의 베스트 트랙티스를 공유하는 트랙입니다. 이번 세션에는 공공의 새로운 리더십 모델 및 매뉴얼 개발 사례를 주제로 한국도로공사 박순명 차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리더십 와이파이 프로그램을 통해 2022 대한민국 인적 자원개발 대상에서 교육 프로그램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박순명 차장님의 발표를 통해 한국도로공사는 어떻게 리더십 모델을 정립해서 미래를 이끌 리더를 육성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박순명 차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도로공사 박수명 차장입니다. 마지막 시간이라서 이쯤 되면은 이제 출장 일정 나왔으니까 되게 돌아가셨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남아주셔가지고 열심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공의 새로운 리더십 모델 및 매뉴얼 개발 사례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자료 분량은 많지만 짧게 끝내드리는 게 좋겠죠? 네, 네. 혹시 요거 가지고 이 중에서 민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공공에서 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혹시 한번 공공에서 오신 분 손들어 보실래요? 네. 그리고 민간에서 오신 분? 네, 반반 정도 되시는 것 같네요. 민간하고 공공하고 좀 다른 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저희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매뉴얼하고 그리고 모델 리더십 모델을 만든 사례고 제가 앞부분에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랑 모델을 설명하고 저랑 같이 일했던 조혜림 대리가 교재랑 교육 방법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완전히 쓰면은 숨이 차서요. 살짝 내리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먼저 저희 한국도로공사 소개부터 드릴게요. 네, 요거를 누르는 거죠? 네. 됐다 안 됐다 그러는 것 같은데요. 됐다 안 됐다 그러나요? 어디를 향해서 해야 되는 거죠? 이쪽인가요? 아까 그냥 통에다 달았나?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하면 안 되고 우리 선생님이 하시면 되시는 이 신기한. 네. 네. 한국도로공사는 좀 다음 넘겨주실래요? 네,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960년 9년도에 창립이 돼서 이제 한 50년 넘은 회사인데요. 하는 일은 다음을 보시면 네.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 관리 그리고 휴게소 보시면 저희가 관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도로 관련 연구와 기술 개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노선인데요. 저희 남한의 41개 노선 4,800km 정도고요. 이 중에서 도공이 운영하는 것도 있고 민자로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튼 저희 고속도로 건설 상태는 거의 포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봐주세요. 저희 이제 선명하게 보이진 않는데 저희 조직 현황인데요. 저희 회사는 건설하고 유지 관리가 주요 업무가 되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건설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큰 업무거든요. 그렇게 있고 각 그 건설 사업단과 지사에서 그런 걸 관리하고 있고 그 본사에서 전체 계획을 수립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비전과 전략인데요. 네.
저희 회사는 사실은 SOC 공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토목 기반의 그런 회사인데 이번에 비전을 미래교통 플랫폼 기업으로 바꾸면서 사실 고속도로 자율주행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율주행이 가장 먼저 접목될 수 있는 도로가 고속도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접목할 수 있는 거라던가 아니면 드론이라던가 새로운 사업들에 뛰어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략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는 첫 번째가 안전한 도로고요. 두 번째가 이런 우리 포화된 고속도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미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그런 전략 이런 것들을 신경 쓰고 있고 저희 HRD 쪽에서도 당연히 그쪽 부분에 이제 애를 써야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건설, 스마트 유지 관리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교통 첨단화 복합 환승, IoT 연결, 뭐 입체도로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래 고속도로의 비전과 전략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저희는 이제 생긴 거는 50년짜리 아주 어떻게 보면은 아주 오래된 공기업이에요. 근데 저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것들은 아주 새로운 미래. 예전에 저희가 했던 토목공사하고 거기서 관리하고 이런 것과는 다른 새로운 미래를 이제 그려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어떤 리더십을 구현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 내용을 저희가 영상으로 만든 게 있어요. 훨씬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이제 그걸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꾸 앞으로 넘어가지 않는데요. 볼까요? 네, 힐이 안 넘어가는데요. 앞으로 한 번 더. 네, 한 번 더 앞으로 나와. 네, 좋습니다. 네. 여기서. 방금 영상에서 조금 음향이 전달이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건 있네요. 근데 대강적인 내용은 설명이 된 것 같거든요.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도로의 여러 가지 환경 변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저희 건설 산업 축소, 그리고 국민들의 서비스와 안전 요구 높아지는 거 이런 거와 함께 구성원 다양화된 이슈가 있어요. 위에 사진 보시는 게 저희 정규직화 정규직화 직원이 한 3,000명이 갑자기 들어왔거든요. 그 사람들을 팀장님들이 현장에서 다 관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그리고 MZ 세대, 그리고 블라인드 이런 거에 개성과 자기 표현 막 많아지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팀장님들이 당황하고 계신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희는 이제 제시를 인재개발원 쪽에서 제시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조직 변화 혁신을 위한 새로운 리더십 요구가 바로 앞으로는 공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 유지형 공무원이라면 좀 그렇지만 그런 관리자가 아니라 변화를 이끄는 그런 위대한 리더가 필요하다 이런 요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리더로서 직급별로 필요한 실무 능력뿐 아니라 혁신성, 책임감, 포용성을 두루 갖추고 그래서 그걸 이제 중요한 게 도공 현장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지사의 어떤 현장에 가서라도 또는 어떤 직원들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이제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이 대상을 2급을 이상 팀장들한테 이제 집중을 했거든요. 저희 조직원들이 8,000명인데 팀장 이상이 한 350명 정도가 되세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도 특히 2급을 왜냐하면 그 이상 올라가면 차장 이상 올라가면은 공부할 시간도 없고 변화도 잘 안 돼요. 팀장 딱 돼서 내가 팀원에서 팀장으로 딱 변했을 때 당신의 역할은 이것이고 요거를 해주셔야 된다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리더십 센터 프로젝트 또는 리더십 모델 만드는 거 이거는 특별히 조직에서 요구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기 도로공사 조직에서는 특별히 내가 어떤 리더십 능력을 발휘해서 뭔가를 막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 자체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규정에 따라서 일하게 되고 토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의 위기 질서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거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조직에 설득해 가면서 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요거를 추진할 때 3가지 정도의 방향을 설정을 했는데 첫 번째가 도공 맞춤형입니다. 먼저 다른 회사의 리더십이 아니잖아요. 우리 도공에 맞는 그 도공의 조직이 원하는 거, 구성원이 원하는 걸 그걸 정확히 알아서 팀장님들한테 이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가 현장 밀착형인데요. 제가 이런 말을 써놨는데요. 추상적인 리더십 있잖아요. 저희 리더십 외부 강좌 초빙하면은 이순신, 오바마, 이런 거, 이런 그 저희가 너무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리더의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거 말고 도공에는 그냥 옆집 팀장이 잘하면 그 정도만 하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옆집 팀장이 어떤 사람들이 잘하는지 그거를 잘 규명해서 그 정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거, 그거를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현업평가형이라고 했는데 아마 리더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저희가 리더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역량만으로는 부족한 게 많아요. 나는 역량이 뛰어난데 현업에 가서 그게 잘 적응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서 현업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입을 하겠다. 이 3가지 추진 방향을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내 리더십 HRD 분야 최고 전문가 우리 조대훈 교수님, 신재구 교수님 초빙해서 자문 듣고요. 그리고 외부 전문가 L&I 컨설팅이랑 같이 이제 2년 동안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고요. 먼저 구성원 니즈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저희가 임원부터 일반 직원까지 80명을 인터뷰를 했고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한 600명 정도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다 전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했더니 재밌는 결과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인터뷰 질문지고요. 이게 자료에는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리더들한테 리더십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걸 한번 물어봤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긍정적인 리더는 어떤 모습이고 부정적인 리더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시사점은 뭐냐면은 직원들은 리더의 유형이나 수준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인지 알고 있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물어봤거든요. 우리 회사는 어떤 리더가 더 많은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부정형 리더가 70% 정도로 조금 더 많다 이런 결과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리더십 역량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제일 처음으로 나온 것이 소통이에요. 직원들한테 특히 나온 것들이 뭐 아까 나온 미래 비전 이런 건 난 모르겠고 나를 잘해주고 배려해주고 소통해주는 리더를 제일 원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1급이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업무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 비전 방향을 제시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것들 얘기했고, 또 책임감과 솔선수범 이런 기초적인 자질에 대한 내용도 되게 많았어요. 이게 스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리더가 이미 자질이 됐으면 이미 된 거다 이런 입장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량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직급별 역량은 어떤 특징이 있냐 이거 다 아시는 거죠. 뭐 1급은 비전 방향 설정, 실무형은 실무 추진 이렇게 이제 필요하다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나오게 된 게 기관별로 필요한 역량이 다 달라요. 본사에서는 어떤 정책 수립 역량, 근데 현장에서는 직원 관리 역량이 다르다. 이런 것들을 나오게 돼서 이번에 이제 기관별로 필요한 역량을 같은 직급이라도 나누어서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요거는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저 리더십 통합 모델, 리더십 와이파이 모델이라고 했는데요. 그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되는지 한번 확인만. 네. 네. 잠시만 제가 조정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넘겨 보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리더십 모델 하면은 역량 모델을 주로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행동을 바꾸는 것으로 그러면 이제 리더가 변하고 리더십 성과가 발현된다 이건데, 사실 리더십 이론들을 찾아보면은 리더십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 개인적 측면의 일부가 능력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리더의 기초적인 자질, 저희 인터뷰에서 나왔던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리더의 성격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리더가 자기의 성격이 어떤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자기 성격대로 직원들한테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환경적 측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가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를 잘 인식하고 거기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진단을 하고 리더한테 정확히 그걸 피드백해 주는 거를 되게 중요한 변화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그림을 이 와이파이 모양으로 그렸는데요. 와이파이도 사실은 뭔가 약자예요. 약자이고 여기서 저희가 이제 리더십이 마치 와이파이가 이렇게 퍼져나가듯이 퍼져나간다는 개념으로 이 그림을 그렸고, 이 그림을 그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팀장님들이 내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지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는데 그 커뮤니케이션을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건 와이파이예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와이파이가 뭐야? 이런 특이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되게 간단하게 해야 될 일을 알려드리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옅은 리더십의 4가지 영역이 모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맨 밑에 핵심적인 게 기초 자질입니다. 기초 자질은 리더의 4개 역량 중에서 자기관리 역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성격인데, 이건 리더의 여러 가지 역량 중에서 사랑관리, 관계관리 역량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역량에 대한 거, 성과관리, 그리고 환경에 대한 거, 변화관리. 이 4가지 타대 영역하고 연결을 시켜서 리더십 성과를 미치는 4가지 요소에 대해서 규명을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실제로 교육 때 진단을 하고, 그리고 피드백을 해주는 거를 되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4가지를 이제 앞에 이제 4개의 C를 따서 C4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리더십 성과 요소가 규명이 됐으니까 이걸 어떻게 개발할지가 이제 규명이 돼야겠죠. 그래서 리더십 개발 모델을 F4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요. 진단, find out, 그리고 교육, foster, 그리고 피드백, 그리고 촉진, 퍼실리테이트, 이렇게 4가지를 가지고 리더의 성찰과 계획과 실천을 도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리더십 개발 모델에서 각각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교재에 충분히 잘 나와 있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에 대해서 조혜림 대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도로공사 인재개발원에서 리더십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조혜림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앞서서 박수면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런 리더십 와이파이 모델이 어떻게 교육과정에 적용이 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리더십 와이파이 모델을 바탕으로 교육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역할 변화에 따른 필수 교육 수강 경로를 제시를 하였고요. 와이파이 모델에 따라서 영역별로 구분해서 선택 5과정을 추가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리더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 교육도 강화하였습니다. 네, 리더십 와이파이의 4가지 영역별로 선택 과정을 이렇게 매칭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구성을 했고 역량이 균형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많은 교육 과정들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대표 과정으로 꼽는 것이 바로 2급의 승진자 교육인데요. 이거에 대한 영상도 저희가 준비를 한 게 있어서 한번 먼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보시다시피 HID 담당자한테 상당히 힘든 그런 교육입니다. 차라리 교육 이렇게 짧게 하고 끝나는 게 나은데 이제 교육생분들도 또 코칭해야 돼, 또 진단해야 돼 이런 반응을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교육이었어요. 그래도 저희가 뭐 다른 과정에서 이렇게 피드백하고 이렇게 1대1로 밀착해서 케어를 해드릴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승진했을 때 초기에 이렇게 한번 저 적극적으로 이렇게 교육 지원해드리는 것이 좀 의미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가 개발했던 학습 도구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학습 도구가 리더십 사례집입니다. 팀장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현업에 대한 고민 사례들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함께 내놓은 해결책을 담은 책인데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책을 내놓을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에서 시작이 됐고, 특정 직급만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직원들이 말 그대로 1급부터 9급까지 고르게 리더십 개발위원회라는 이름 아래 집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세부적인 집필 절차입니다. 먼저 팀장 고민 사례 한 100여 건이 이제 수집이 됐고요. 그 중에서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또 블라인드 같은 데서 많이 이제 언급되는 사례들도 추가를 해서 최종 33건으로 추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리더십 개발위원회가 뭐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해결책 부분을 이제 작성을 했고요.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지속적으로 한 수정 보완을 거쳐서 최종 완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약 1년 정도에 걸쳐서 수정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어떤 리더십이라는 게 굉장히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하나의 해결책이 모두한테 통하기도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조금 납득 가능하고 또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부분에 좀 공을 많이 들였고 또 가독성을 높이는 부분에도 좀 노력을 많이 투자를 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리더십 사례집 최종 결과물은 총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도공의 리더들, 2장은 리더십 와이파이 모델, 3장은 팀장의 고민 33가지 사례입니다. 이제 3장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3장에 이제 샘플을 가져왔는데 일단 첫 번째 페이지에는 고민 사례 및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웹툰도 추가를 해서 좀 가독성을 높였고요. 두 번째로는 각자의 입장과 속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기본 과정은 팀원의 마음을 알고 상사의 마음을 알고 하는 것이 어떤 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파트로는 리더십 개발위원회에서 내놓은 해결책을 넣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리더십 전문가 교수님들이나 이런 이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수록해서 좀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또 다른 샘플이고요.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사례집을 교육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들 중에서도 주요한 사례들을 뽑아서 교육대 팀장님들끼리 말씀도 나누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공유도 하시고 또 좀 위로도 얻어가시는 그런 시간으로 편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일부 사례들은 또 카드 뉴스 형식으로 재구성을 해서 카톡으로 공유드리기도 합니다. 네. 또 다른 학습 도구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더십 박스는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던 부분이었는데요. 리더십 박스에 뭐 교재랑 사례집 이런 등등 여러 가지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짜 이 택배 박스만한 박스가 오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팀장님들이 딱 받으셨을 때 조직에서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일단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게 했고요. 사실은 팀장님들도 좀 힘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뭐 리더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책임감도 어느 정도 느끼시고 또 어떤 잡 에이드로서 리더십 현업 적용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됐었는데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리더십 팁톡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교육 끝나고 나면은 그 내용을 많이 잊어버리는데
실제 이제 현장에 가셔서도 그 교육에서 들었던 내용들 기억하고 써먹어 보실 수 있게 팔로우업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일상적으로 이제 평시에도 꼭 교육에 와서만 리더십을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좀 나의 이런 행동을 반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 수단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이크로 러닝 플랫폼인 EX튜브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리더십 교육용 영상을 등재해서 좀 평소에도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팁톡의 예시 화면입니다. 뭐 동영상을 추천해드리기도 하고, 뭐 이벤트, 기프티콘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팁톡을 운영해 보니까 사실 저희 세대한테는 이게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뭔가 오는 게 이렇게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팀장님들의 연령대를 고려를 해봤을 때 이렇게도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약간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좀 높았고 또 이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니까 담당 대장에서는 또 손이 가는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어떤 넛지 방식의 학습 수단으로서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것도 교육하고 연결해서 계속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오랜 시간 노력을 들였던 리더십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저희는 사전 진단 그리고 사후 진단 이렇게 또 360도로 본인, 상사, 부하 이렇게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데이터가 이제 쌓이게 되고 또 인사평가 데이터랑 결합을 해서 리더십 역량 체계가 타당하게 도출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교육 효과가 실질적으로 있었는지 뭐 리더십 성과가 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뭐 학술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을 거쳤고요. 또 HRD 전공 교수님들의 자문도 구했습니다. 네,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상승된 거를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상사, 부하가 인식했을 때 교육 전에 비해서 교육 3개월 후 리더십 역량이 향상이 되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났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할 때는 이렇게 바뀐 리더십 교육이 실제 팀장 리더십 증진에 효과가 있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외로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교육 성과 지표로 교육 품질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품질 지수도 교육 개편 이전과 비교를 했을 때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교육생의 리얼 보이스도 들어봐야죠. 그래서 이 교육생분들은 되게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이게 교육이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게 이렇게 궁금했는데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시각에서 나의 리더십을 평가받는다는 것이 특별한 경험이기도 하고 또 내가 잘하는 부분도 있고 약점은 보완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제 반면으로는 회의론도 많이 있었어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교육 받는다고 되게 달라질까?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고 또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진단을 하고 이 결과를 활용해서 리포트를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객관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 이런 의견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좀씩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코칭이 15분이라고 이제 나왔었는데 저희가 또 그 이후에 할 때는 1시간으로 1대1로 하면서 1시간으로 한번 해봤어요. 이게 15분이 조금 짧다 보니까 근데 해보니까 확실히 1시간 정도는 필요하겠다. 이제 코치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학습자도 좀 말할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필요하겠다 해서 이런 식으로 코칭 시간을 좀 더 확보하는 것이 잠시만요.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금 리더십 교육을 차장 1명, 대리 1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으로는 사실 리더십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인 투자를 하거나 이런 인력을 사용해서 무언가 큰 프로젝트를 벌이거나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리더십 센터 구축으로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교육이 리더십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 팔로워십 차원에서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동안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거나 저희 리플렛 필요하신 분은 앞에서 배부해 드릴게요. 아, 네네. 저희가 질문을 할 때 이제 3가지 항목을 질문을 해서 그걸 산술적 평균으로 내서 이제 산출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목표 달성도는 그 교육 목적을 이제 교육과정 설계하면서 이렇게 명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 목표를 이렇게 설문지에 제시를 하고 본 과정이 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 이제 마련을 해놨습니다. 네. 네. 네네. 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런 방식의 교육이 평가용으로도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했는데 일단은 개발 목적으로 학습 목적에 이제 초점을 두고 평가 자료로는 제공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또 이게 평가로 쓰인다고 하면은 지금도 이제 부담이 되시는데 좀 더 부담을 느끼실까봐 그 부분은 아직은 이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네. 네. 한국도로공사. 네. 저희가 일단은 DC를 먼저 적용한 상태이고 AC는 검토 단계인데 아직은 좀 인사로는 연결이 되진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질문이 더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자 두 분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저쪽으로 네네. 가시면 가능하실 것 같아요.